공수처를 만들면서 우리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찬성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하면은 결국은 모르기 때문에 찬성한다. 왜냐? 이름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또는 범죄수사처, 나랑은 상관이 없지요. 나보다 높은 사람들, 판검사들, 뭐 장차관들, 심지어 대통령들 잡아서 조사한다니까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저 친구들 지금 문 정권에서는 그걸 이용을 해서 바로 패스트 트랙으로 옮겨서 바로 통과시킨다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을 모르지요. 뭐 내용을 모르는 제일 대표적인 이유가 정부안이 없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하기 전에 정부안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 들어가 봤는데,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공수처를 하도 지랄처럼 난리를 부리길래 무슨 안이 있는지 하고, 지금이라도 여러분 법무부 들어가 보세요. 공수처 안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패스트 트랙은 뭐가 올렸느냐? 조국이 안을 올린 게 아니고 그 전에 올라가 있는 국회의원 중에 저는 잘 모르는 백혜련이라는 의원도 있습니다. 그분하고 또 권은희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 두 분한테는 실례지만 우리 속된 말로는 좀 듣보잡이라는 표현도 쓰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 두 분이 올린 걸 패스트 트랙에 올려놓고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정부안이 없다는 의미는 공청회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 정부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도 중구난방이고, 그런데 토론 과정을 생략하는 본회의에 29일 날 붙인다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정신이 바짝 든 겁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또 오다가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급하게 했을까를 생각하니까, 아까는 국민들에게 화병을 일으켰으니까 공수처 술이라도 주려고 하나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보다는 좀 더 심각하게 이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쓰는구나.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는 공수처가 생기면 일자리가 몇 개 생기나 봤더니 적어도 한 200~300개는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또 일자리 창출을 하고, 본부가 200~300명이라도 또 검찰청처럼 부산, 대구, 광주에 또 지부가 생기면은 아마 1000명 정도는 또 일자리 창출하겠다. 뭐 좋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몇 명일까? 공수처가 두려운 사람은, 공수처 반대하는 사람은, 직접 나오는 사람은 약 7000명입니다. 그 7000명이 소위 우리 사회에서 소위 잘난 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여기 계시는 언론인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피의사실 공표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쪽 정권에서 그동안 했던 것처럼 경제적 공동체를 가지고 공범으로 하죠. 우리 흔히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돈 한 푼 안 받아도 최순실이 받은 거는 다 박근혜가 받은 거다 라고 쳐서 경제적 공동체로 했는데, 공무상 비밀 누설죄나 피의사실 공표죄는 언론인이 가장 가까운 범죄지요. 물론 피의사실 공표는 언론인이 하지 않지만은, 다시 말해서 경제적 공동체처럼 공범으로 만들면은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언론인들도 편하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반 공직자를 볼 때도 죄명에 직무유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직권남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는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7000명을 탈탈 털어서 드러나는 게 없을 때 문제입니다. 고위공직자가 항상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개과천선해서 착한 사람이 다 되었을 때. 그럼 이 조직 어떻게 합니까? 해체를 해야 되죠. 그런데 파킨슨의 법칙인가요? 행정학에? 어떤 조직이든지 만들어지면은 지 혼자 커지려고 하지 줄이거나 해체되는 건 없지요.
우리 조그마한 회사조차도 해가 들면 느는데, 그래서 사건이 없을 때 이 공수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체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비밀경찰 같은 게슈타포나 우리 북한이나 중국의 감찰위원회처럼 7,000명의 사회 리더급 지도자들을 일일이 개인 감시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할 때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금 조회하고 각종 뒷조사를, 범죄 수사를 빌미로 해올 때, 그래서 우리는 당장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는 고위공직자에 해당이 안 되니까 안심이다라는 이 생각은 전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게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이 법안이 문제가 된 게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96년도에 처음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그때 또 듣보잡이죠. 홍콩에 있는 이상한 제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있는 이상한 제도. 그때 저희들이 기억에는 96년도쯤이면은 중국 드라마 중에 포청천이라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지요? 잡아놓고 곤장을 치고 막 하던 그쪽 중국 문화권에서 유행하던 제도가 바로 염정공서하고 탐호조사국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기관인데, 아시다시피 홍콩이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특히 싱가포르, 홍콩은 인구가 1,000만도 되지 않은 미안하지만 도시국가적인 소규모 국가입니다. 소규모 국가에서 중국 문화권에서 해오던 제도를 우리 선진국도 세계 10위권인 선진국에 5천만 인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OECD 국가 중에 한 군데도 채택하지 않는 이 공수처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한다는데도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공청회 한 번도 안 하고 공론화하지 않고 29일 날 본회의에서, 본회의에 가면은 이제는 5분의 3이 아닙니다. 절반 과반수만 땅땅땅 통과되면은 그냥 통과돼 버리는 이 법안이 되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배경에는 20년 전에 저는 이 정부가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무슨 은원관계가 졌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 안을 제일 처음 제시한 사람이 약 24년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또 발음을 또 잘 해야 되겠구나. 하여튼 서울시장님이 20여 년 전에 공수처 안을 내면서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를 내놨습니다. 유명한 TI, 국제투명성기구, 트랜스페런시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TI에서 해마다 한 번씩 발표하는 CPI 지수, 부패 지수라고 하죠. Corruption Perception 인덱스라고 해서 부패 인식 지수를 해마다 한 번씩 우리나라가 OECD에서 꼴찌고 뭐 세계에서 50위권 뉴스에 나지요. 그 기구가 출범할 때 같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갑론을박하면서 바로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양보를 했습니다. 보수 정권에, YS 그 뒤에 DJ 정권에 와서도. 그러면은 공수처를 대신해서 만든 조직이 바로 부패방지위원회입니다. 우리나라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적었습니다만은 16대에 와서 그 대안으로 부패방지법도 우리나라에서 벌써 20년 전에 만들어지고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살라미 전술처럼 우리 어릴 때 동화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팔 하나 떼주면 안 잡아먹는다. 팔 하나 떼주니까 나머지 팔 하나 떼달라. 그 다음에 발 떼달라. 공수처가 딱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패방지위원회에다가 수사권, 조사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인 DJ에서도 DJ가 집권을 해서도 검찰 이외에 수사권, 기소권을 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을 주지 않고 부패방지위원회 지금도 있습니다. 권익위원회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뒀는데
하도 또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극성을 피우니까 그 다음에 양보한 게 특별검사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특별검사제를 도입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박근혜 대통령 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욕을 먹고 있지만은 2014년 5년 전에 또 더 한 번 더 강화를 해서 특별검사제를 그전에는 필요할 때마다 법률로 만들었는데 상설특검제를 도입했습니다. 특별검사제라는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의결만 하면은 지금 또 제도로 제도특검이랍니다. 제도특검은 왜냐하면 특검 일이 없을 때는 기구를 문 열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국민 세금만 축나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또 정권자를 또 딴 데 붙였네. 저도 이렇게 자꾸 헷갈립니다. 여하튼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상설특검제를 도입을 해서 그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기가 도입한 상설특검 박영수 특검한테 이렇게 당해서 지금 징역 30년을 살고 있는 게 바로 그 특검제가 이 공수처의 대안으로서 우리나라에 벌써 도입돼서 충분히 활용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때 특검제도 플러스해서 공수처를 보완하는 것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특별감찰관 제도입니다. 이것도 지금 특별감찰관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는 특별감찰관 자체를 임명하지 않고 법치주의 위반에 헌법 위반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탄핵 사유가 만약 필요하다면은 충분히 하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권 남용이고 직무유기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임명을 했지요. 그 유명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다가 박근영 사건 그런 몇 가지 사건 때문에 알력을 빚고 그만뒀지요.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두 가지 제도가 엄연히 살아있는데도 이 정권에 들어와서는 저는 아까 그랬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도대체 무슨 한이 맺혀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살라미 전술처럼 하나씩 다 줬는데도 또 공수처를 들고 나와서 이제 공수처도 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만약 공수처를 제대로 하려면은 부패방지위원회 폐지해야 되고 특검제 폐지해야 되고 특별감찰관제 다 폐지한 다음에 공수처를 도입하면은 앞뒤가 계산이 맞지요. 우리 국민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안도 없이 국회의원 백혜련과 권은희 그 안을 가지고 지금 아마 좀 실갱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그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그 다음 큰 제목만 읽어 나가겠습니다. 공수처 법안 강행 처리할 방침을 천명을 하고 그 의도를 보면은 사실은 그 전까지는 사법개혁이 논쟁거리였죠. 우리 사회에서. 왜냐하면은 사법에 대한 불신, 가장 큰 불신이 정관예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법개혁이나 법조개혁에 관한 논란을 그동안 하고 있어서 이제는 우리 법조가 깨끗해지고 개혁이 돼서 국민을 위한 편안하고 정의로운 사법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국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사법이란 두 글자가 검찰로 싹 바뀌었죠. 검찰개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하고 조국 수호하고 양립될 수 있습니까? 조국은 자유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도 양립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조국 수호도 검찰개혁과 양립된다고 궤변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공수처가 되면 당장 공수처가 검찰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국 관련 사건들을 공수처로 보내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검사가 하는 서울지검에 있는 공수처 사건을 아니 검찰에 있는 조국 관련 사건을 오늘 마침 조국
공수처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마는 이제 저녁 때쯤 결과가 나오겠죠. 그 사건도 공수처로 다시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가져가게 되면은 가장 핵심은 공수처장의 임명권은 아까 특별감찰관도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구조죠.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더 문제는 공수처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고 하면은 검사 출신은 50%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 이상은 민변이나, 안 봐도 뻔하죠. 민변이나 참여연대 출신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과연 그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중립과 독립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의도, 다시 말해서 법조계를 장악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고위공직자 중에는 장성급 이상 군인도 포함됩니다. 공수처에서는 별을 단 스타급 이상 군인들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인도 피의사실 공표의 공범으로 수사를 할 수 있고, 뭐 그런 문제점 몇 가지 하지만은 결국은 얼렁뚱땅 패스트 트랙을 활용해서 한다는 거, 또 국민들이 구체적인 내용이나 디테일에 대해서 깜깜한 상태에서, 언론도 중구난방이죠. 법안 제목만 갖고 전 국민이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세상에 법안 제목만 갖고 찬성이냐 반대냐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한심합니다. 법안 제목만 가지고. 가장 큰 이유는 공청회도 없었고 정부 안이 없다. 정부 조직을 하나 만들면서 정부 안이 없다는 그런 거죠. 설치의 문제점은 11페이지부터 쭉 적어놨습니다. 찬성론도 11페이지 위에 있으니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만은, 문제점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한 정치적 수사기관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 수단이고, 그 다음 12페이지 가운데쯤에 정계 진출을 위한 편파 수사의 가능성, 저는 그 중에 가운데 실제 사례를 그렇게 적었습니다. 공수처에 근무하는 검사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권력의 핵심에 있게 되면은 인간의 본능상 정계 진출을 할 욕심이 생기죠. 가장 대표적으로 조응천 의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비슷한 역할을 했죠. 지금 국회의원 됐죠. 또 이석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문정권에 들어와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특별감찰관으로 공수처 비슷한 역할을 한 분입니다. 또 유명한 우리 권은희 의원은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있으면서 또 상당히 문제가 있었죠. 지금은 국회의원으로 변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자리에 있게 되면은 정계 진출을 위한 의욕과 정치권에서 유혹이 같이 합쳐졌을 때 과연 누가 그 딜하고 거래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저는 뭐 그런 걱정도 사실은 해봅니다. 우리 일반인하고는 관계없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위헌적 권력기관이다. 우리가 왜 검찰이 밉든 곱든 기소권을 검찰에게 주느냐. 전국에 있는 검찰을 통해서 국가 형벌권 집행을 공정하고 통일적이고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검사를 여기저기다 나누어서 임명하고 나누어서 주면은 우리 국민이 불안하죠. 검사도 선택해야 되죠. 어떤 검사는 음주운전을 구속하고, 어떤 검사는 음주운전을 봐주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 10대를 훔쳤는데 구속영장을 기각을 하고, 어떤 검사는 한 대만 훔쳐도 구속을 하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 단일체의 원칙으로 만들어서 검찰총장이
전국을 지휘하는 체제를 군대처럼 만들어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얼핏 잘못하면은 그게 바로 독재가 아니냐고 하는데, 법 집행의 통일성을 귀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민주주의의 공정한 법 집행에 맞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하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소추기관의 이원화에 관한 문제가 또 위헌적이고, 또 권력기관의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기구라는 비판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위공직자가 아니고 또 죄를 짓지 않는 우리 선량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권력기관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절대로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모르고 여론조사할 때 권력기관을 늘리자는데 찬성하는 것은 조금 생각이 짧은 거죠. 우리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은 많아도 좋겠지만은 최소한 국민을 위해 군림하는 권력기관은 많아질수록 독재국가가 됩니다. 우리가 오죽하면 국회의원 숫자도 줄이자고 합니까? 그래서 총량을 증가시키는 옥상옥기구,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인도네시아가 공수처를 도입을 했더니만은 여기 13페이지 밑에 도마뱀과 악어 케이스라고, 공수처가 도마뱀이고 악어는 경찰입니다. 둘이 싸우는 이야기 나옵니다. 권력끼리. 그리고 또 공수처는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 또 국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간 그동안 계속 폐기되어 왔던 겁니다. 20년, 그런데 저는 좌익 진영의 특성을 보면 끈질겨요. 우리 우익은 한두 번 되면 그냥 손 들고 그만하잖아요. 20년이 지나서 폐기되는 걸 또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20년간 폐기됐던 것을 폐기됐을 뿐만 아니라 대안으로서 상설특검제, 특별감찰관제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패방지위원회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꺼냈다는 거.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특정한 신분을 상대로 해서 기구를 따로 만드는 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차관들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그 밑에 공무원은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어디 지방검찰청에서 받고, 그것도 과연 평등의 원칙에서 보면 또 어떨까요? 우리가 깊이 논란은 안 해도 만약 공수처 검사가 마음이 좋다면은 우리 국민은 또 다 공수처 가서 받고 싶겠죠.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상시사찰기구와는 말씀드렸고, 15페이지 무능한 수사기관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페이지 아래쪽에 홍콩 염정공소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홍콩 염정공소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만은 어느 정도 하니까 많이 공직사회가 깨끗해졌습니다. 그 뒤에 할 일이 없으니까 홍콩 염정공소도 기구를 폐지할 수가 없어서 비밀 녹음을 통해서 공직자 뒷조사를 하고 이런 게 드러났습니다. 도청을 하고 뭐 그런 사례를 몇 가지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16페이지 아래쪽입니다. 그 결론은 검찰개혁 문제는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하고 검찰 자체에 대한 사법 통제. 검사가 최근에 윤석열 팀에서 그 조국이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해도 기각한 사람은 법원이죠. 이렇게 검찰의 독점적인 권한은 삼권분립이란 자체가 서로 견제와 균형입니다. 서로 머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이렇게 순환으로 견제와 균형하는 그 제도가 인간이 발명해낸 가장 중요한 이상적인 제도죠. 물론 흠이 없을 수 없습니다만 삼각구도로서 삼권분립이란 게 서로가 견제와 균형을 하는데, 공수처를 만들어 두면 그 위에 있는 피라미드 구조가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민과 언론 감시 확대로서 검찰개혁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또 하나의 검찰을 대통령 직속으로 둔다고 해서 검찰개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참고로는 그 다음 17페이지 해외에서 그렇게 홍콩의 염정공서, 뭐 싱가포르 탐호조사국이 도대체 어떤가 하고 쭉 이제 스크린을 해본 게 나옵니다. 설립 연도를 보면은 싱가포르 52년도에 됐고 나머지는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권한을 봅시다. 밑에 좀 까만색으로 된 거 17페이지 그 아래쪽에 보면은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을 주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 국가 형벌권을 집행하는 것은 동일해야 됩니다.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수처 다르고 일반 검찰이 다르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홍콩 염정공소나 탐호조사국이 이렇게 좋다고 하면 그 제도에서도 기소권이 없다는 것은 숨기고 있다는 것도 이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실적을 보시면은 홍콩 염정공소에 뇌물 기소되는 공무원 건수는 연평균 3.4건. 홍콩 염정공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2,000명입니다. 2,000명이 공무원 3명을 잡자고 두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탐호수사국 120명 기소했습니다. 120명 중에 공무원은 10%입니다. 나머지 90%는 공무원과 관련되는 일반 국민이 기소됩니다. 이런 기관을 우리가 왜 도입을 하자고 합니까? 좋게 말하면은 일자리 창출로 한다면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안적 해결 방안 마지막입니다. 뭐 그래도 그냥 반대만 하면은 특히 우리 한나라당 자유한국당의 실책이 20년 동안 반대만 해왔기 때문에 살라미 전술처럼 계속 조금씩 뜯기고 옛날 떡장수 엄마처럼 애들이 다 죽고 마지막에는 정말 집에 집 지키던 애까지 호랑이한테 잡혀 먹어가는 그 꼴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이라는 거, 대안적 해결 방안 3가지 중에 첫째는 아까 충분히 말씀드린 대로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고 상설특검제가 비록 제도 특검이지만은 사람 특검은 아닙니다. 제도 특검이지만은 남아있고 또 부패방지위원회 기능을 하는 권익위원회가 남아있으니까 부패방지위원회 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기능을 따로 떼어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은 저는 굳이 공수처가 없어도 부패방지기구 역할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홍콩 염정공소의 모델을 활용을 하자면은 그럼 제대로 하자 한 것이 이제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에 홍콩의 염정공소는 수사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물론 범죄자 처벌도 하지만은 부패 예방을 위한 교육과 협업, 홍보 같은 부패 방지 정책, 다시 말해서 부패 방지 전담기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부패 방지 전담기구 역할을 하는 부패 방지위원회, 권익위원회, 또 공무원 윤리위원회도 있죠. 공직자 재산 등록하면 조사를 해서 공개를 하고 또 하는 그런 저런 걸 합치면은 또 부패 방지 기능이 가능합니다. 우리 고위 공직자들은 재산 공개도 하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우리 사회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도 하지요. 거기다가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까지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굳이 우리 권은희 의원 안이나 백혜련 의원 안처럼 공수처는 도입할 필요가 없다. 19페이지 이제 가운데쯤 2007년 당시에 염정공소 대표 집행처 수장은 2007년입니다. 우리보다 벌써 10년 전이죠. 그때 그 신문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인터뷰 기사 중에 여기 나왔더라고요. 공무원 부패 신고가 과거 80%에서 20%까지 감소해서 홍콩 이야기입니다. 이제 공직사회의 청렴을 자신할 만하다고 했다. 대신 민간기업과 관련된 부패 신고가 10%에서 60%로 늘었다.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스나 마나가 되죠. 그래서 홍콩 염정공서도 지금은 공무원보다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집중 감시 대상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필요가 없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차제에 굵은 글씨입니다. 또 다른 옥상옥 우려가 있는 공수처 설치보다는 부패 방지의 주무부서인 기존의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에서 과거의 부패방지위원회, 또 이름이 국가청렴위원회로도 바꿨죠. 부패방지 기능을 분리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부패행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 신고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부정청탁 김영란법, 그리고 이해충돌행위,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 지금 다 도입하거나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고와 조사, 공직자 재산 등록 심사, 재산 공개 이에 따른 조사, 더 넓은 의미에서 부패 관련된 범죄의 전속적 수사, 홍보, 교육, 타기관 협력까지 다 포함해서 자유한국당이 정말 대안으로 하나 내놓는다면 저는 이름을 국가청렴처나 부패방지청, 이런 이름으로 대안으로 하나 내어서 공수처 말고 국가청렴처란, 청렴원 이런 이름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부패방지위원회를 살려나가고, 그러면 조직을 더 확장하고 더 많이 안 뽑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패방지 교육과 예방까지 전담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홍콩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싱가포르 같은 데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방위에다가 수사권 내지 조사권만 더 인정을 해주면은 마치 특별사법경찰처럼, 서울시청에도 특별사법경찰이 있지요. 그 정도 수준으로 운영을 하면은 그 검찰 개혁과 함께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페이지, 공수처 도입 등 위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부패 방지를 위한 특별수사기관의 설치 문제는 수사 대상자를 직급에 따라서 누구로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영국이나 다른 선진국, 아시아 국가의 모범이라고 이 정부에서 주장하는 홍콩,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사람에 따라서 기관을 만들 게 아니라 어떤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논의의 중심을 옮겨나가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하급 공무원은 다른 기관에서 하고 상급, 절대로 그건 헌법 원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마 좀 있으면 우리 헌법 하시는 김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법 적용을 달리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유한국당에서 대안으로서 고려해 보려면은 민주당이나 집권 여당에서 공수처를 29일 날 본회의에서 밀어붙일 때는 긴급 제안이라도 해서 그러면 공수처를 받아들이겠다 해놓고, 공수처 관련, 공직자 관련 부패 행위는 최근에 조국 사태, 은수미, 이재명 사태 이런 거에 보는 것처럼 주로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당 측 의원이나 고위공직자, 현재 있는 정권 속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대상이 되고 문제를 일으켰지요. 야당은 별로 없지요. 그렇다면은 2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민주적 견제 수단으로는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차라리 집권당을 견제할 책임이 있는 제1야당에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명을 공수처장으로 임명을 하면은 민주적 정당성이라도 갖지 않느냐. 야당이 지금 공수처에 걸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있기는 있지만 확률상은 조국이처럼 집권 여당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또 공수처를 만든 이유가 바로 청와대나 현직 장차관들을 대상으로 하자면은 공수처장을, 우리가 파일을 나눌 때 그렇습니다. 예전에
동생이랑 빵 한 개를 가지고 두 개로 나눠 먹을 때는 형이 빵을 자르지만 선택권은 동생이 가지면 공평하지요. 그러면 형이 가능하면은 가운데 정확하게 자르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형이 빵도 지가 자르고 선택도 지가 먼저 하면은 동생은 항상 불만이죠. 공수처도 딱 그겁니다. 그러면 야당에서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을 해주면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명을 고르는 것이 그야말로 현재 살아있는 정치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하는 방법이니까 집권 아니 제1야당에서는 그거라도 붙들고 요거라도 고치면 통과시켜 줄게. 아마 받기 어려운 제안이겠지만은 그렇게라도 해보는 것을 궁여지책으로 대안으로 제시를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